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오랜만에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개발 업무 시리즈 2편 코딩으로 업무를 장악하라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 시간에는 DB를 통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코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은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M을 하시는 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태생이 사업관리 PMO죠, PMO. PMO 기준으로 사업 관리를 하시다가 PM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저처럼 이제 개발자 출신으로 시작해서 PL 업무 분석이나 PL 역할을 하면서 실제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수행 경험도 같이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PM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PM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이 콘텐츠는 조금 개발에 조금 가까운 사업 관리 그 측면의 PM님보다는 개발을 할 줄 아시는 그 PM을 포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업 관리도 해보고 PMO 역할을 해본 거죠. 이게 산출물도 같이 만들어 보고 이제 PM님을 이제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출신이 아닌 PMO 초기부터 PMO나 이런 사업 관리나 이런 산출물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PM이 되신 분도 같이 모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어, 개발을 하셨던 그런 PM님도 같이 이렇게 모셔보고 수행을 해보고 제가 이제 어,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PM의 위치에서 수행을 해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관리를 주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PM은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 부분도 있고 산출물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체 개발 팀원을 다루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업하고의 관계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하는 것이 PM이 맞긴 맞지만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측면이냐면 그런 부분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만 주로 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현업하고 또 유대를 잘 해서 어, 사업을 잘 이끌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은 하지 못하지만 개발자들하고 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PM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음, 지금 부장님 TV를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IT PM의 리스크 요인으로 봤을 때 뭐 포드라마에서도 뭐 개발자, 뭐 초능력 개발자 그리고 뭐 고무술수의 현업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의 어떤 그 리스크 요인이 되었을 때 이제 사업 관리를 위주로 했던 PM님들은 조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세세한 이제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 관리를 하셨던 PM님들은 개발자나 이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자나 아니면 현업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업 쪽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IT 관리 인력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업무 설계 같은 경우에도 뭐 DB 설계나 그다음에 화면 설계인 경우에도 이제 그 실제로 맡았던 그 설계자들이 어, 책임을 가지고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잘 설계를 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자기 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설계를 해버려서 프로젝트에 난항이 생기면 큰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PM이 이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이 부장님 TV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한 궤를 이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뭐 ITPM 가이드나 뭐 실전 가이드 팁이나 뭐 이런 그 뭐 산출물 시리즈 등등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도 그 부장님 TV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PM이 항상 곤혹에 처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그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은 좀 더 이런 게 개발자든 그 현업이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시리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일단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알려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포커싱을 맞춰서 어, 이런 지금 두 번째 시간인 개발 업무 시리즈 2편에 대해서 코딩으로 업무를 장악하자. 그러니까 개발을 좀 알고 있는 PM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번에도 그런 그 구독자분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PMO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을 하진 않지만 개발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PM이 됐든 PL이 됐든 PMO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개발자를 리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개발자가 속이지는 않겠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언제든 PM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리딩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태생이 PMO나 사업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코딩이나 이런 그 소스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크몽에서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이나 전문 가이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발 업무 시리즈 2편은 코딩입니다. 코딩. 소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업무 요건에 대해서 이제 실제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좀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 처리에서 좀 명확하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L이나 PM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수준이 사실은 코딩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자바로는 힘들고 현행 에이즈 소스에는 프로시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레벨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면 실제로 그 사업 관리만 하셨던 PM님들은 그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을 해봤던 PM이나 PL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은 투비 기준으로 자바로 구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꼭 하진 않더라도 현업이랑 조율해서 프로젝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코딩에 대한 스킬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딩이라는 거는 PM이 코딩을 할 일은 없어요. 코딩을 할 일은 없고 개발자들이 코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스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코딩 코딩으로 업무를 장악하라는 뜻은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를 화면과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DB까지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PM이 그 개발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자가 실수한 부분을 체크해서 이거 구현이 안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발자 중에 일부 화면을 구현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 HTML로 하드 코딩해서 조회 화면을 구현했다든지 이런 화면에 대해서는 찾아내야겠죠. 그죠? 막 테스트를 하는데 화면은 잘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가 DB를 갔다 와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아니고 단순히 HTML로 그냥 하드 코딩해서 그 밸류를 그 조회를 뿌려주고 있다면 PM은 테스트를 할 때 모르겠죠.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따라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코딩, 개발 소스를 통한 업무 분석 스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개발자 업무하면 개발 소스를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그냥 화면 테스트를 하면 잘 기억에도 안 남고 제대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화면 설계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석 설계 기간이 되면 네, 처음에 이제 보통 산출물에 그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겠죠. 그럼 프로그램 목록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의한 다음에 화면 설계서 또는 화면 정의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화면 테스트를 하고 소스를 분석하는 부분을 순서대로 5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화면 개발자가 개발한 업무 화면에 대해서 개발 소스를 따라가면서 화면 설계서 기준으로 따라가면서 작업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화면이 있을 거고 소스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화면은 실제로 있었는데 소스 구현부가 없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에다가 그 값을 다 하드 코딩해서 했다면 화면만 있고 그 비즈니스 로직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개발자가 그 WBS 기준으로 이제 일정을 이제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완료일을 주마다 주간 보고할 때 이제 진척률을 체크를 하면서 그 작업 여부를 개발자한테 뭐 금요일이나 이쯤 돼서 금주까지 작업한 내역에 대해서 WBS에 뭐 작업 일지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취합해서 WBS에 반영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기준이 보통 이제 뭐 상세한 WBS 같은 경우는 화면 정의서에 나와 있는 거의 화면 목록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WBS를 펴놓고 화면 정의서나 이제 화면 설계서를 펴놓고 이제 작업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개발자가 작업하지도 않은 부분을 소스를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화면이나 소스를. 일단 개발자가 완료했다고 건에 대해서 WBS에서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건에 대한 화면 정의서를 열어서 이제 화면 정의서를 열어놓고 이제 화면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거 조회를 해보고 삭제도 해보고 그 CRUD를 다 해보는 거죠. 어, 어, 생성도 해보고 그리고 삭제도 해보고 그리고 수정도 해보고 그렇게 CRUD를 조회 다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개발자가 작업을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소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화면 테스트는 조금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도 넘어가는 것도 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소스를 볼 때 이제 자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잘 아시겠지만 객체 지향 언어로 MVC 모델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MVC 모델. 자, MVC 모델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저도 개발을 하고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MVC 모델은 첫 번째 M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V는 뷰입니다. 뷰. 그리고 C는 컨트롤러인데요. 자, 여기서 어, 모델이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때 헷갈렸던 게 모델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뷰는 그냥 HTML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넥사크로가 됐던 이런 비즈니스가 없는 그냥 순수 화면을 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뷰가 있으면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DB랑 연결된 다오랑 어, DBXML이랑 연결되는 다오랑 연결되는 DB 처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모델에 들어갑니다. 모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쉽게 말해서 서비스 호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내가 어떤 그 계좌 조회를 은행에서 계좌 조회를 한다고 치면 먼저 은행 뱅킹 화면에 들어오겠죠. 거기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계좌 조회를 누를 때 그때 보이는 그 계좌 조회 화면은 뷰가 되겠죠. 화면 처리하는 뷰입니다. 그게 일단은 어, 리퀘스트, 리퀘스트에서 리절트가 오진 않았지만 일단 그 계좌 조회가 보여지는 부분이 뷰라고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서비스를 호출하잖아요.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을 컨트롤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계좌 조회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뒷단에서 실제로 계좌를 DB를 갔다 와서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그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DB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화면에 다시 뿌려줘야 되겠죠. 뷰 쪽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뷰에다가 화면에 뿌려지는 형식으로 자바는 보통 MVC 모델을 통해서 MVC 1, 2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저도 잘 지금은 헷갈려서는 모르겠고 MVC 모델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는 뭐 넥사크로 뭐 여러 가지 뭐 뷰.js 여러 가지 화면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제 뷰에 구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나 모델 부분은 이제 뒷단에서 자바로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컨트롤러하고 모델 부분이 뒷단에서 개발이 되고 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넥사크로나 뷰.js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뷰를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VC 2단계에서는 MVC 모델을 확인하고 소스 구현부인 MVC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Vue.js가 화면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Vue.js에서 화면의 HTML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액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호출이 되면 그 이클립스에서 이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PM님은 지금 말씀드리는 개발 업무 시리즈의 PM님은 그 이클립스를 반드시,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넥사크로가 뷰 쪽에 해당되는 넥사크로라든지 그리고 뷰.js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클립스도 반드시 깔아서 그 싱크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클립스를 깔아서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커밋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침에 그 소스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최신 소스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화면을 돌려보고 작업을 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자들이 보통 PM한테 세팅을 해줄 텐데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하면은 계속 그 개발자가 어떻게 코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WBS상에 작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커밋을 해달라 해서 서버에서 개발 서버에 올려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로컬에 테스트 한다 하더라도 그 소스에 대한 부분을 SVN에 이렇게 SVN을 통해서 커밋을 쳐서 정합성을 맞춘 다음에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개발자한테 반드시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VC 모델 기준으로 자바를 기준으로 해서 그 HTML 그리고 그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자바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어가서 비즈니스 부분도 확인하고 컨트롤러에서 호출하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DB에 그 db.xml에서 DB에서 이제 query.xml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모델 부분에는 DB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DB 쪽에 그 query.xml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안에 보면 쿼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쿼리를 실제로 끌고 가지고 물론 이제 다이나믹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물음표로 해당되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첫 시간에 DB를 통해서 업무를 장악해라고 한 것처럼 근데 이 개발 스킬은 이제 이 개발 스킬 하기 위해서는 DB 쿼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관리 PM님이 위주가 아니고 개발을 해보신 개발 경험이 있으신 PM님 기준으로 지금 어, 업무 스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쿼리를 할 줄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에서 해당되는 쿼리.xml을 찾아서 그 안에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호출되는 그리고 제일 그 끝단에 있는 쿼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쿼리들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런 그 DB를 그 쿼리를 할 수 있는 툴에다가 값 붙여놓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좀 맞춰주면 실제 조회되는 아까 그 계좌 조회를 할 때 호출돼서 실제 데이터가 호출돼서 그 화면에 뿌려지는 그 데이터를 그냥 쿼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화면 테스트인데요. 어, 실제로 그 사업 관리를 주로 하셨던 PM님들이 화면 테스트를 아주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는 개발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하시면서 화면에서도 웬만한 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 개발 업무 시리즈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수 테스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 테스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현업에서도 해주고 개발자가 이렇게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현업도 사실은 대충 하고요. 그리고 쉽게 개발자는 자기가 개발을 한 소스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통합 테스트나 그 개발자가 하는 것을 보통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단위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오픈하기 전 단계인 통합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에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하면서 그 웬만한 오류는 다 잡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합 테스트를 해보면 그 개발자가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PM님이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하는 그 쯤에서 개발자가 다 끝났다고 하면 그 현업이 하기 전에 PM님이 한번 전수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넘어가야지 욕을 덜 먹습니다. 통합 테스트일 때 에러가 결함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현업이 오픈을 해,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신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PM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개발을 할 줄 아는 PM이라고 전제하에서 화면을 전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 2단계에서 그 기준으로 MVC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거죠. 화면 정의선을 옆에 펼쳐놓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DB 쿼리 확인.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에서는 DB와 로직 부분이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직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DB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DB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로직이 잘못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2단계에서 그 모델에서 로직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조회를 할 때 그 은행 코드가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 코드에 대한 변수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모델 쪽에 가서 그 query.xm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자바에는 뭐 톰캣이 됐던 웹로직이 됐던 DB 쿼리가 담기는 XML이 반드시 있는데 그 XML에서 그 해당되는 단위 업무의 쿼리를 카피를 해서 말씀드렸던 DB 툴에다가 붙여놓고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회할 때 뭐 계좌 조회, 계좌 번호라든지 계좌 조회 일자 이런 것들의 조건을 맞춰줘서 실제로 쿼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저가 실제로 쿼리하는 부분하고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4단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도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현을 다 해놨다고 했어요, 개발자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DB에서 오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하드 코딩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드 코딩 하는 게 조금 쪽팔리니까 DB에서 읽어오진 않고 변수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HTML을 하는 거는 조금 무성의하게 보이니까 변수에다가 그 하드 코딩을 해놔서 실제로 DB에는 갔다 오진 않고 DB는 테이블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에 있는 해당되는 DB query.xml을 다 따서 쿼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쿼리가 완성도가 제대로 높지 않다든지 제대로 구현을 안 했다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쿼리를 따서 실제로 쿼리를 날렸더니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컬럼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이렇게 설계가 덜 된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쿼리를 해보면 사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B 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DB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로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 데이터 확인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쿼리를 하면서 화면에 표출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보이는지도 확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데이터를 종합성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as is 데이터와 to be 데이터를 겸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컬럼들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그 공통 코드에 의해서 제대로 코드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빈 칼럼이 없는지 빈 데이터가 널로 들어오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저번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DB 스키라고도 좀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DB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 설명드렸던 개발 업무 시리즈 2편 코딩 스킬은 개발 소스를 PM이 직접적으로 파악을 통해서 어, 이 개발자도 리딩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수행하면서의 어떤 리스크 요인을 직접적으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단계는 개발자가 얼마나 작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및 소스를 WBS랑 화면 정의선을 기준으로 작업 여부를 체크한다. 두 번째는 MVC 모델, 소스 기준으로 해서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의 세 가지를 쪼개져 있는 소스를 분석해서 제대로 개발자가 구현했는지 소스를 따라가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구현이 다 된 소스를 기준으로 실제로 전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 화면을 테스트하고 화면은 제대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정말 DB에서 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개발자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냥 하드 코딩만 해 놓은 건지 화면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 조회도 되고 데이터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말 정합성이 맞는지, 제대로 처리돼서 데이터가 꼽히는 건지, 최종적으로 실데이터 및 정합성을 체크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개발 업무 시리즈 편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 개발 업무 시리즈는 조금 어, 개발 PM을 위한 위주로 해서 컨텐츠를 계속 추가하려고 하니 그런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물 시리즈 편 그리고 IT PM 가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코리아 조커에 가시면 계속 거기서 게재되고 있습니다. 네, 긴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